155 정도 됩니다. 149. 못 봐줘도 160인데? 아니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산타페보다 스포티지가 커요. 근데 실내 폭은 역시 산타페가 더 넓습니다. 산타페는 150 가까이 되는데 스포티지는 실내 폭은 143 정도? 길이가 그만큼 될 수 있는 게 똑같이 스토퍼에 붙였더니 바퀴 중앙에서 선이 쭉 출발해서 이렇게 몇 cm 차이냐면 4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 그동안 여러 번 영상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드디어 시승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와,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이번에 시승하는 차는 스포티지 NQ5 가솔린,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입니다. 심지어는 파노라믹 선루프까지 있는 이 최고의 스포티지,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이 차는 약간 상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차가 상어 같은 이유는 여기 봤을 때 측면에서 이렇게 샥스핀을 갖고 있어서 상어 같기도 해요. 약간 이거 상어잖아. 아니라고? 그래비티 모델은 살짝 상어 같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크롬으로 되어 있으면 상어의 꼬리 짖는 어미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죠. 실제로 이 차는 이 생태 교란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준중형 준중형? 사실 요거 애매한데 이제는 중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자동차, 이 급에 있는 모든 다른 자동차들을 싹 잡아먹을 수 있는, 상대가 안 되는 크기, 디자인, 엔진 성능,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네,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잘못해서 소렌토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렌토급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저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쇠코챙이를 끝까지 이용하는 거, 묘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거 좀 참 이거밖에 안 되나요? 사실 조립 품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테이프가 이렇게 덜렁덜렁 돼 있거든요. 오늘 뽑은 새 차인데 재질이 종이에요. 종이 테이프야. 돌아다니다가 배기브레니폴드 같은데 이게 딱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붙으면 불 붙잖아요. 상이 불이 붙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안에다가 덜렁덜렁 해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굳이 붙어있을 이유 없는데 붙여놨거든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설계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아주 좋은데,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생산할 때 몇 가지는 이런 식의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별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진룸에 별도의 커버가 크게 있지 않고요, 간단한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인젝터 덮개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커버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커버의 역할보다는 그냥 간단한, 정말 간단한 그런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커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의 소리를 좀 이렇게 막아준다거나 이런 역할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플러그를 뺀다거나 그럴 때 엔진으로 뭐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먼지를 좀 커버하는 그런 역할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가 아닌 브레이크가 일반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또 전자식 배력 장치를 갖고 있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고요. 터보차저가 저렇게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요즘 너무 잘 만들고 있어서 지금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비닐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비닐 좀 떼야 돼요. 모트라인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불을 일으키니까 화재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꼭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엔진룸을 봤을 때는 살짝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차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스포티지일 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엔진룸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렇게 DRL이 예쁘게 켜져. 정면에서 보면 약간 이모티콘 같았어요. 이모티콘 이렇게 된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대각선에서 보면 나름대로 멋집니다. 그리고 이 램프가 디자이너가 여러 가지 각도를 보고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오, 진짜 DRL 예쁘게 보인다, 특히 밤에 봐도 더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기한 건 깜빡이입니다. 깜빡이를 켰을 때 3선이 번쩍번쩍, 굉장히 의외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통의 기존까지 램프는 깜빡이가 켜졌을 때 그 부근이 전체가 빛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형태로 빛나거나 아니면 이 DRL이 바뀌거나 등등 있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어떤 세 개의 패턴, 이런 램프 디자인을 가지고서 깜빡이가 켜지는 거, 요거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걸 보면서 요게 위장막으로 쳐져 있을 때 어떤 디자인으로 하려고 램프를 이렇게 만들었나 했는데, 여기 램프 하나, 램프 둘,
깜빡이, 이렇게 넓은 영역을 램프 디자인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안개등도 여기 이렇게 안개등 라인을 하나 놔서 굉장히 독특하게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근데 특이한 점은 그래비티 모델하고 일반 모델에서, 일반 모델은 안개등이 두 개인데 그래비티 모델은 돈을 더 냈는데도 안개등이 하나로 줄어든다는 거, 요거 좀 이상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디자인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왕 해주는 거 두 개 그냥 달아주지 왜 하나만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안개등을 켜면 뭔가 서운해. 이상하죠? 여기 단차가 있어. 단차가 아니고 조립불량이 생겼어. 이게 지금 1호차거든요 1호차다 보니까 이렇게 조립불량이 지금 막 있네요. 이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이걸 밀어서 딸깍 하고 끼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끼우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앞면의 모양은 그래비티하고 일반 모델하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비티가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것만큼은 분명하게 있어 보입니다. 아마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은 다 그래비티를 선택하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비티를 그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아 배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배지도 굉장히 세련되게, 그리고 아주 얍작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특이하게 보이네요. 자, 그래비티라서 달라진 점 몇 개만 설명드리면요, 측면에 이렇게 크롬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안 열어서 문 닫아봐. 근데 약간 열 때 사운드가 다른데? 약간 뒷문도 약간 평소보다 굉장히 닫기 힘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고무 패킹, 그러니까 웨더 스트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빡빡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도 또 빡빡한 웨더 스트립이 있는데, 이게 눌렀을 때 보면 굉장히 단단해요. 그냥 꽉 눌러줍니다. 무슨 타파웨어 같은 거, 약간 락앤락 같은 그런 식으로 빡 밀착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잘 안 눌려서 안 다치는 거예요. 좀 세게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 좋으냐? 그렇게 안 좋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빡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차가 더 정숙성이 높아진다면, 고속주행에서 기밀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면 그러면 저는 이게 더 빡빡한 게 더 좋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사용하면 할수록 조금 더 그 빡빡함은 줄어들 거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측면에서 블랙 하이글로시를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이게 크롬으로 돼 있어도 나름대로 예뻤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블랙으로 되고 하나의 유리하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루프 전체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같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유리의 영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됐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를 넣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 하이글로시가 이 리어 램프 쪽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요게 이쪽과 어떤 대구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그냥 블랙 하이글로시의 그냥 도배예요. 아주 그냥 블랙 하이글로시 파티야 파티, 사방팔방에 그냥 반짝반짝반짝해요. 크롬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고 촌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 블랙 하이글로시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촌스러운 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면에서 봤을 때 요즘 기아차의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요 힙 라인이, 이게 사실 EV6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게 너무 섹시하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섹시한 라인입니다. 사실 예전에 볼보의 힙 라인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이 여기 이어져 왔고요. 기아차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굉장히 잘 잡았고요. 그러면서 EV6에 있었던 그런 느낌, EV6는 이렇게 특징적인 라인을 잡고 여기도 굉장히 큰 면을 사용해서 아주 심플한 면을 굉장히 크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차가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잖아요. 특별한 디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엄청나게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면의 디자인만큼은 이건 정말 이 디자이너가 탁월한 디자인 큐를 가져가고 그런 콘셉트를 가져가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구현해낸 걸 볼 수가 있네요. 뒤쪽 깜빡이도 이렇게 LED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좋은데? 이 차는 앞에서 보면 상병, 뒤에서 보면 일병입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을 보면 사실 이 테일램프 디자인 되게 벤츠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딱 요거까지 막히면 벤츠일 것 같은데, 근데 요 샤프한 느낌이 들면서 차가 나오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벤츠틱하진 않아요. 여기 브레이크 램프까지 한번 밟아볼까요? 제대로 눈뽕인데? 약간 브레이크 진짜 밟고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밟았을 때 굉장히 선명하게 빡 들어오는 느낌 좋고요. 그리고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굉장히 포지션도 좋고, 이 디자인 자체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와이퍼가 없잖아요. 정말 심플하죠. 와이퍼 없이 진짜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잘 보면 와이퍼가 위쪽에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와이퍼가 작동됩니다. 이거 이 NQ5 클럽 위치 되게 선정 잘 하셨는데? 살짝
거의 닿지 않게끔 선전 잘하셨네. 사실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무조건 좋죠. 심플하고 무조건 예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그렇게 아쉬운 점은 아니에요. 일단 운전할 때 보면 아래쪽에 차가 있잖아요. 상대 차는 아래쪽에 보이기 때문에 저기 룸미러로 봤을 때 여기 닦이지 않는 부분에 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아래쪽에서 닦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고요. 히든 타입이 디자인상으로는 조금 더 좋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후방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이 히든 타입이 무조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번 기아차 디자인 EV6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후방 카메라가 너무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물이 딱 묻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만약에 여기다 달았다면 디자인상으로는 아주 나빴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여기다 달아도 물이 좀 튀거든요. 여기 달면 엄청 많이 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후방 카메라를 위한 워셔의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옵션으로라도 제공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흙탕이 많이 튈 것 같은 그런 위치인데 나중에 비가 올 때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열었을 때요. 열었을 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열면 이 부분이 열릴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부분까지 열립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열리는 것 같아.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높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짐을 넣거나 뺄 때 많이 들어올리지 않고도 쉽게 밀어 넣을 수 있고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낮은 높이를 자랑하고 있고요. 뭐 차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차에 또 걸터 앉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에 걸터 앉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그런 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트렁크를 보다 보니까 마침 트렁크 전문가가 오셨어요. 너무 맥락이 너무 없지 않아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라라 잠깐 카메라 좀 보세요. 카메라 보고 하세요. 네. 라라라 너무 창피해. 아, 같이 하셔야죠, 선배. 그러게. 정말.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아무튼 지금 트렁크 네. 넓죠? 어때요? 투싼보다 어. 앉기가 편해. 그래요? 오. 투싼하고 다르다? 투싼보다 약간 더 느낌이 조금 더 수월하게 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편하게. 이게 네. 굉장히 낮아요, 지금 보면. 그쵸? 사실 그런 게 되게 좋은 점. 짐을 넣을 때도 굉장히 쉽게 낮은 곳에서 이렇게 쓱 집어넣을 수 있고, 내릴 때도 이렇게 네. 쓱 내릴 수 있고. 내릴 때도 편하고, 넣을 때도 편한 거. 요즘 완전 차박은 아니고, 세미 차박. 세미 차박, 차크닉. 차크닉.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어디 놀러 가도 캘리포니아. 컨셉충. 캘리포니아래, 말도 안 돼. 하와이. 아무튼 이런 데서 이렇게 하와이구나 이런 거 볼 때도 되게 좋고, 여기 막 비까지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아. 너무 좋죠. 정말 오붓하게 진짜 좋겠다. 한강변에서 이렇게 있어도, 아니면 뭐 저기 호수 같은 거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정말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이게 근데 준중형 SUV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죠? 트렁크를 봤을 때는 네. 그냥 산타페하고 약간 비교했을 산타페 때 위협하는 느낌이잖아요. 산타페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크고 지금 산타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폴딩이 굉장히 쉽다는 거. 헤드레스트 내려주고 폴딩이 이렇게 아주 간편. 그렇죠. 이쪽으로도 아주 간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폴드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폴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방석도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서 요걸 아래쪽 시트가 같이 내려온다. 그래서 폴드 앤 다이브라 그러거든요. 네. 이전까지 SUV들은 다 이 정도로 이렇게 각이 있었는데 각이 완전히 없이 풀 플랫이 딱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약간의 각은 있어요. 없진 않다. 이게 풀 플랫이라고 보기에는 어. 약간 사선이야. 차박. 오, 엄청 넓다 진짜. 차박서 형님 차박 한번 하십니까? 아유, 누워볼까? 아유 세상에. 아유. 이게 경사가 생각보다 많이 졌어요. 근데 반대로 누우면 좀 낫겠죠? 오, 좋다. 괜찮아요? 오. 차박 할만해요? 아니, 아유. 뭐라고? 안 할만하다고? 아니, 할만은 한데, 일단 제 키보다 더 높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키가 한 150쯤 되나요? 162에서 3 사이인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시트가 생각보다 평탄화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트가 누웠을 때 경사진 게 확 느껴져요. 그리고 특히 제 기준에서는 트렁크 부분과 시트 부분이 만나는 요 지점이 상당히 턱이 있어요. 물론 볼 땐 안 그래 보이는데 이게 누우니까 딱 맞닿네요. 그래서 오케이. 요 아래쪽에 좀 평탄화 작업을 해주셔야 차박 같은 거 하실 때 유리하겠습니다. 사실 차박이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차박하다 중간에 깨갖고 집에 온다고요. 그렇죠. 아니면 근처 근데 호텔 이거 가든가. 뭐야?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네. 나오세요. 잠깐만. 와, 나 처음 봤어요. 와, 이걸 뭐예요? 사실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좀 이상하죠. 왜 이런 걸 추가하지? 좀 이상하죠. 뭘 넣어야 하지? 아,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말이죠. 이런 지퍼 형태가 네. 고장나면 골 때립니다. 아, 잠깐 부정. 근데 포켓이 여기 있고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넣기 위한 별도 포켓을 또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스마트폰이랑 뭐 자잘한 것들 많이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보기에는 약간 데미지가 있네요. 보기에 약간 굳이 이랬어야 했을까? 약간 데미지가 이런 있긴 느낌은? 하네. 아마 기능적으로는 네, 좋아. 근데 이거 그러네요. 자체를 찍찍이 같은 걸로 뗄 수 있게 만들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네. 그러네요. 지금 시트 뒤쪽에 보니까 C타입 포트가 맞아요. 여기 이렇게 양쪽에 나와 있는데 네, 이제는 C로 확실히 전환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네요. AC. 네,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은 굉장하네요. 굉장히 좋아요. 혹시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다른 거 추천하십니까? 저는 사실 뒷좌석을 위한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앞좌석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등 도움될 게 없고 뒤에 타는 사람들이 뒤에서 요거 없으면 좀 답답하거든요. 답답하다. 그거 맞아요. 특히 3열에 만약에 3열이 있는 차면 요거 만약에 없으면 3열은 진짜 갇혀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짐 같아. 내가 짐이 된 기분인데 요거 하나 딱 있으면 훨씬 더 개방감 있죠. 근데 요즘 같은 더운 때는 2열에 앉은 승객들이 너무 덥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발라당 누웠어요? 오, 세상에. 여기서 살짝 내려가면 이 정도, 한 번 더 내려가면 이 정도, 다시 또 와 굉장히 단계가 그러니까. 많네요. 아니 네. 이거 진짜 훌륭하다. 네, 파노라마 선루프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은 운전자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다 열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고 양쪽 문도 다 열어놓고 쌍방 이렇게 위아래까지 다 환기를 시키면서 달릴 때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 그 감성적인 사람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군요, 이게. 음악이 다르게 들리죠. 감성을 위해서 필요한 감성템이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같으면 선택하고 싶다. 가성비로 타려면 선택하지 말아야죠. 일단은 앞좌석 위주로 탄다라고 하면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지만 뒷좌석 위주로 탄다 그러면 사실 뒤에 있는 애들이 너무 소중하다. 뒤에 있는 뭐 근데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뒤에 있는 아가들한테는? 네. 요번 스포티지는요, 특이한 게 이거면 충분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애기들 눈에는 안 보여요. 애기들이 만약에 이렇게 앉으면 안 보여요. 너무 이게 높아서 그렇군요. 높아요.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아져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벨트 라인을 높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벨트 라인이 높을 때는 네. 약간 차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 스포츠카 같은 비율로 보여져요. 그리고 실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보호받는 느낌, 더 안락한 느낌, 그리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네. 수가 있어서 이게 벨트 라인을 높이는 게 요즘 디자인 추세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네. 운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퀴 사륜구동인데요. 사륜구동 모델 중에는 지금 1호차라고 합니다. 이 사륜구동 모델이 1호차다 보니까 이 사륜구동을 또 강조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사륜구동은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아주 지능적으로 바뀝니다. 에코 모드를 선택했을 때의 사륜구동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거의 앞바퀴만 끌고 가죠. 추력이 약해졌다가 또 이렇게 밟아보면 거의 또 앞바퀴만, 뒷바퀴는 초반에 살짝 거들 뿐 나중에는 뒷바퀴에 힘을 거의 보내주지 않죠.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여기서 노말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보죠. 노말만 해도 어느 정도 밟았을 때 뒷바퀴가 따라서 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로 했을 때, 스포츠는 거의 사륜을 다 활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스포츠에서의 사륜 구동은 그러니까 네 바퀴가 모두 다 출력을 많이 받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니 근데 드라이브 모드가 재밌네. 스포츠 모드에서 묘한 게 사운드가 꽤 달라집니다. 이거 뭐야? 사운드 제너레이터 너무 어색한데? 사운드 제너레이터 하면서 나는 소리 같아요. 약간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뭐 나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후측방에 지금 차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 HUD에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굳이 HUD를 안 넣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코나에도 있는데, 아니 셀토스에도 있는데 그걸 왜 안 넣어주지? 물론 컴바이너 타입은 뭐 좀 격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잖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잠깐 이거 이상하다. 노멀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고서 주행을 해보면 거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지금 1.6L 4기통 엔진이잖아요. 엔진의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노면 소리만 조금 들리는데 풍절음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바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바람을 지금 가르고 가고 있는데 바람을 가르고 있다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이 공기를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물론 노면 소음은 꽤 들려요. 노면은 지금 타이어 소리가 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외에는 굉장히 정숙한 차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완전. 너무 다른 느낌이죠. 되게 신기한 게 공용화된 부품이거든요. 이 부품들 두 개는 다 똑같이 쓰는 EV6에도 들어가고 K8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들 수 있는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이런 부품들의 위치가 약간 위치를 낮췄을 뿐인데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차를 다르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 또 드네요. 이게 SUV다 보니까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한 것 같고요. 스티어링 칼럼 자체가 SUV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앞을 보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더 내려 꽂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것도 다 따라서 같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면 이 밑에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디자인이 된 것 같고, 근데 사실 시야로 놓고 봤을 때, 시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개방감이 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쁘게 본다면 여기가 너무 썰렁하네, 이 앞부분이 너무 썰렁해, 여기가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나? 잘 보일 일이야 이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일단 시선이 내려가니까 제 느낌에는 내비게이션이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딱 보닛에 딱 걸리는 위치에 내비게이션이 보였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좀 낮은 느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더 높은 차들처럼 이렇게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뭐 다른 거 모르겠어요. 조용함이 이게 SUV에서 느껴지는 그런 조용함이 아닌데, 기자 시승용 뭐 NVH 강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소비자용이에요. 일반인한테 제공된 거를 저희가 빌려 타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을 일인가? 연비 한번 리셋해 볼까요? 차는 가솔린 1.6L 터보입니다. 디젤에 비해서 확실히 연비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어느 정도 될까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빨리 달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닌데 연비가 7. 내비게이션과 공조장치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치 굉장히 기발하죠. 사실 이거 다른 메이커들은 안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의 정보를 여기다가 꼭 보여줘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 형태의 그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게 만약에 하드웨어로 써 있으면 이거 글씨 좀 바꿔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글씨로 이걸 한글로 바꿔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차피 디스플레이니까 필요한 경우에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거기다 영어를 쓰는 건 좀 촌스러운 거였다, 야 이거를 한글로 바꾸자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한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이것도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투싼의 인터페이스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투싼의 인터페이스는 사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버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버튼 중에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어때요? 여기 있는 버튼들 다 해봐야 7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도 7개, 이렇게 해도 7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모드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편리한 지점이고요. HD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를 세팅해 놓고 손을 떼면 사실 안 돼요. 여러분들 손을 항상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쩌다 한 번씩 부주의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한 번 정도 막아주는 게 이 HDA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대신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위험할 때 한 번 막아줄 수 있었구나, 아니면 뭐 내가 운전에 계속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조금 도움을 주는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HDA를 켰을 때 정확하게 앞차와의 거리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잠깐, 근데 지금 속도가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속도가 왜 이렇게 떨어졌죠? 과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주는 전 세계 유일의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하면 전 세계 어떤 차도 이 속도 카메라에 맞춰서 이렇게 감속을 했다가 지나면 다시 가속하는 그런 기능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약간 범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애매한 영역, 이 차가 나랑 공범이 된 것 같은 느낌, 과속하게 도와줄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화가 정말 잘 된 거죠. 이게 바로 K운전. 아쉽게도 HDA2가 들어가 있진 않네요. HDA1과 2의 차이점, HDA2는 고속도로에서 깜빡이를 켰을 때 차선을 스스로 바꿔줍니다. 근데 HDA1은 스스로 바꿔주는 게 없죠. 그리고 램프를 빠져나갈 때 HDA2는 훨씬 더 확실하게 램프를 잘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램프를 빠져나갈 때 HDA2는 또 속도까지 줄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HDA2는 이 촬영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갑자기 차가 껴드는 경우에 거기서도 알아서 대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HDA1과 2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런데 HDA1도 꽤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사용해봤던 그런 차들의 HDA하고는 뭐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향상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켰을 때 앞차와의 간격, 예전 같으면 제가 여기서 켜게 되면 앞차를 그냥 부앙 하고 쫓아가서 그냥 부앙 하고 그냥 갖다 박을 듯이 가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고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다르게 조작해 줍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가 스포츠 모드일 땐 조금 더 과격하게, 에코 모드에선 좀 더 부드럽게. 평소 나 운전하는 것처럼은 안 해주네. 평소 저 운전하는 거였으면 벌써 HDA1인데도 지금 코너에서 속도를 막 높이지 않고 이 램프를 적당한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그렇게까지 운전자의 의도를 정말 잘 읽느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댑티브 크루즈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모드를 갖고서 어떤 사람들은 어댑티브 크루즈가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그레시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이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큰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비는 지금 과격하게도 달려보고 차가 실제로 정차했다가 출발했다 하는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아주 짧게 정차하고, 이게 막히는 길을 간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주행 연비는 11.8 정도 나오고 있네요. 2.0L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지금 1.6L 터보가 공인 연비상으로나 실제 연비에서도 더 우수한 걸 볼 수 있네요. 계속 올라가. 이게 지금 느린 속도가 아니거든요. 앞차를 따라서 가라고 지금 세팅해 놨더니 앞차가 조금 과속을 하고 있어요. 이 속도에서 지금 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차선 유지도 대단해요. 코너가 뭐 이 정도 있어도 큰 문제 없이 잘 빠져나가고요. 어지간한 램프에서는 굳이 사용자가 뭐 많이 꺾지 않아도, 사용자가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아도 코너에서 그렇게 뭐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꽤 괜찮은, 핸들링이 정말 탁월한데요. 그리고 이제는 한번 이 서스펜션은 어떤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승차감이 어떤 차들은 굉장히 물침대 같은 승차감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침대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차는 물침대는 아니고 확실히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승차감이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꽤 단단한 서스펜션이어서 이런 노면도 확실하게 탁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사실 현대기아차가 그 표현을 할 때 조금 웃긴 표현들을 할 때가 있어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닌데 왜 굳이 저런 표현을 했을까 싶은 말들이 있는데, 이 차의 승차감은 든든감이 우수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든든감이 우수하대.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웃기게 느껴졌는데 지금 주행해보면 딱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든든합니다. 딱딱하다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 꽉 차 있는 물건이 요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예전에 현대기아차는 깡통 같았어요. 그냥 빈 깡통 같아서 뭐가 통통통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지금 엄청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스티어링 휠에서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묵직하게 따라와주는 느낌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를 갑자기 가져온다고. 미세먼지가 좀 강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야, 밖에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내가 좀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 라면서 차단하고 자기가 공기청정 모드를 작동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기청정 모드를 제가 수동으로 한번 켰고요. 공기청정 모드가 있으면 좋은 점은 뭐가 있나? 사실 이거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꼭 필요한 거다, 뭐 해야 된다,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진짜 유용한 거는 공기청정 모드를 작동시켰을 때 공기청정을 하고 나면 외기 유입으로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밖에 먼지가 많거나 뭐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내기 순환 버튼을 켜잖아요. 그럼 이걸 켰을 때 프리미엄 수입차들은 다 이걸 자동으로 풀어버리는 기능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걸 자동으로 풀어주는 기능이 없어서 자꾸만 이걸 까먹고 그냥 켜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풀어주는 기능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건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코너링 한번 보겠습니다. 코너링을 롤링을, 사실 SUV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이런 롤링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없을 수는 없고, 이 차의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높고 무게중심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차가 기울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스테빌라이저 바를 잘 잡아서, 그래서 코너링을 거칠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걸 볼 수 있네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 요거가 사실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드라이브 모드 작동시킬 때나 기어 시프터 작동시킬 때 이게 자꾸 손에 닿게 돼요. 닿을 때마다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져. 통풍 시트 지금 펴려고 할 때도 약간 이래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블랙 하이그로시 자체는 플라스틱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어쨌든 플라스틱으로 해야 되잖아. 그 플라스틱 중에서는 그래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가장 고급스러운 플라스틱이긴 합니다. 일단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넓은 면적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또 블랙 하이그로시는 이렇게 넓게 사용하면 균일하지 않게 보이는 게 되게 큰 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넓게 사용하면서도 이 부분에 곡선을 계속 넣어서 평평한 면이 우글쭈글하게 보이지 않도록 아주 교묘하게 아주 꾀를 부렸네요. 이게 그렇게까지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했는데, 그래도 손때가 묻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닦는 천 같은 걸 정품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닦고 넣어야 될 것 같아. 서스펜션도 지금 꽤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데 울퉁불퉁한 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딱하다고 하면 이게 많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딱딱하지 않고 꽤 부드럽게 서스펜션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1.6L 터보의 DCT,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훌륭한데?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게 진짜 편해. 이걸 한번 쓰고 나면 이게 없는 차를 운전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진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퀴 굴러가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흰색이라서 흰색으로 보여주는 건가? 헤드램프는 켜지나? 헤드램프도 안 켜.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네요. 깜빡이 켜면 켜져야죠. 그거 좀 아쉽습니다. 시거잭, USB, USB-C.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 이렇게까지 다 해줘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요. 이거 대충 놔도 다 되네요. 제가 더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2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USB-C라는 게 지금 이게 아무래도 전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빼먹지 않고 이렇게 덮개까지 잘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거 마음에 드세요? 있으면 편한데, 그동안에 이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모닝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모닝에 달려 있으니까 이걸 달면 모닝같이 느껴질 것 같은가 봐. 근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큰 짐을 놓을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꼭 컵홀더를 써야 되겠다, 난 하나만 쓰겠다 라면 하나만 쓸 수도 있고, 2개 다 쓰겠다, 2개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빼놓지 않고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컵홀더에 컵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디테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심함,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일부만 감싸게 한 게 또 세련된 부분이죠. 이렇게 긴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여기에 무슨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세웠을 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사소하지만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티지 NQ5 승해봤는데요. 정말 뛰어난 자동차, 정말 최고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런 자동차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스포티지란 자동차의 시작,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형 도심형 SUV라는 장르를 처음 개척한 게 바로 기아차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아차, 이 준중형 SUV, 어쩌면 이젠 중형 SUV라고 불러야 될 이 차급을 가장 잘 만드는 자동차 브랜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시승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야, 맞아,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나 어디 갔어?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고, 아니, 근데 없어졌어. 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어떻게 같아요. 근데 진짜 없어졌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은 무이자인가요? 진짜 쭉 타세요, 쭉. 네, 우와, 감사합니다. 모카 최고. 진짜.